이 두 분의 웃을 때 사진을 보시면 왼쪽 분은 정상적으로 잇몸이 노출되지만 오른쪽 분은 이제 과하게 잇몸이 노출되는 그 거미 스마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첩을 보시면 치료 전후 중첩인데요. 교정 전에 이 푸른색에서 교정 후에 빨간색으로 갈 때 보시면 윗니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잇몸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거미 스마일이 줄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아래턱도 살짝 회전하면서 조금 측모도 더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환자분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였던 게 오른쪽에서는 어떤가, 잇몸이 적당하게 보이는 그런 거미 스마일이 해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81도TV 교정과 전문의 강시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위에 보면 웃을 때 잇몸이 좀 많이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증상, 이런 증상을 수술 없이 교정 치료만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실제 치료 사례들과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어느 정도 보이면은 우리가 매력적이고 예쁜 스마일이 될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 정도 두 분 사진 봤을 때 스마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일단 치아가 다 보이죠. 치아가 훤히 다 보이고, 그리고 잇몸이 보일락 말락 한 1, 2mm 정도 살짝 보이는 정도 스마일이 예쁘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연예인분들 사진이신데 보면 웃을 때 보면 잇몸이 좀 과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거미 스마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웃을 때 잇몸이 어느 정도 보이면 매력적이냐, 몇 미리 이상이면은 또 조금 덜 예뻐 보이고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경우는 잇몸이 보일락 말락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많이 대답을 했고,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양이 2mm가 넘어가면은 조금 덜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한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잇몸이 보이는 양이 3, 4mm를 넘어가면 조금 덜 예뻐 보인다,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하게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양이 대략 한 4mm 이상을 넘어가면 거미 스마일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미 스마일의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윗니가 많이 내려오면 거미 스마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윗입술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윗니가 더 내려오는 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거미 스마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골격을 가진 분의 엑스레이거든요. 윗턱의 수직적인 길이, 그거는 이 윗턱뼈에서 윗니의 끝부분까지 길이인데 요게 평균적으로 한 30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입술의 수직적인 길이, 그래서 윗입술은 이 코끝에서 입술 끝부분까지의 길이인데 요게 한 평균 한 21mm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윗입술이 짧거나 아니면은 윗턱의 수직 길이가 길면 그만큼 윗니가 많이 내려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잇몸도 같이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웃을 때 금방 잇몸이 노출이 되니까 거미 스마일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 윗입술 끝부분에서 윗니의 끝부분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가, 수직적으로 요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거미 스마일의 판단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평균적으로 윗입술보다 윗니가 내려온 양이 한 3, 4mm 정도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윗입술에서 윗니 끝부분까지의 길이가 이분은 한 7mm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본인의 입술보다 윗니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윗니가 많이 내려오면은 그만큼 잇몸도 많이 내려오게 되고, 웃을 때 금방 잇몸이 노출되죠. 그러면 이제 거미 스마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웃을 때 사진을 보시면 왼쪽 분은 정상적으로 잇몸이 노출되지만 오른쪽 분은 이제 과하게 잇몸이 노출되는 그 거미 스마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미 스마일이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입꼬리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거미 스마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술하고 치아의 관계가 정상이어도 웃을 때 근육이 너무 많이 수축을 해가지고 근육이 원인인 거미 스마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환자 웃을 때 보시면 여기 주름이 지면서 근육들이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기는 근육들이 오른쪽에 표시된 파란 색깔,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런 근육들이 당기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웃을 때 이러한 입꼬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잇몸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거미 스마일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 스마일을 가지신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자신 있게 못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웃을 때 잇몸이 좀 과하게 보이니까 조금 덜 웃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니가 수직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술을 다물려고 그러면 아랫입술과 윗니가 서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입 다물기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미 스마일 환자분들 중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윗니가 수직적으로 많이 바르게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수직적으로 많이 발육된 분들 중에는 앞뒤로도 많이 발육된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많이 발육된 거는 사실은 돌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미스마일을 가진 분들 중에 입이 나온 돌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윗니가 수직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랫니를 많이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종교합 중에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부종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거미스마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수술이죠. 양악수술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위턱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턱 자체를 올려주면 윗니도 같이 올라가고 웃을 때 잇몸 보이는 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통해서 그 거미스마일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 수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택하는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법은 이제 보톡스 치료법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거미스마일의 원인 중에 윗니와 입술과의 관계가 정상인데 근육이 과하게 수축됨으로 인해서 거미스마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당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근육들이 당겨줘서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 보톡스를 놔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들을 조금 힘을 줄여줘서 입꼬리가 덜 올라가게 해서 잇몸이 덜 보이게 하는 게 보톡스를 통한 거미스마일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치료법은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웃는 게 정상인데 입꼬리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안 나오게 되고 좀 어색하고 좀 덜 웃게 되는 이제 그런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정상인데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서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만 이 보톡스 치료법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거미스마일을 고치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웃을 때 이렇게 잇몸이 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 이 윗니들을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치아들을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잇몸이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입술 뒤로 이제 숨어버리니까 웃을 때 잇몸이 좀 덜 보이게 되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교정 치료를 통한 거미스마일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를 위로 올려줄 때 어떤 걸 쓰냐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래서 아주 작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치열에 위치열에 특히 이제 앞니 부분에 위쪽으로 힘을 줘서 치아들이 위로 올라가게 앞니가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잇몸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거미스마일을 줄이는 그런 형태의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거미스마일을 치료한 케이스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치 케이스가 있고 비발치 케이스가 있는데 그 거미스마일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돌출이 같이 동반돼 있으면은 발치를 해서 돌출과 거미스마일을 같이 개선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비발치로 거미스마일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보시면 특히 앞니 부분에 잇몸이 많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옆모습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윗입술과 윗니와의 끝부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 길이가 한 8.5mm니까 아까 제가 한 3, 4mm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웃으면 사실 잇몸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중첩을 보시면 치료 전후 중첩인데요. 교정 전에 이 푸른색에서 교정 후에 빨간색으로 갈 때 보시면 윗니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잇몸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거미스마일을 줄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아래턱도 살짝 회전하면서 조금 이제 층모도 더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환자분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였던 게 오른쪽에서는 어떤가, 잇몸이 적당하게 보이는 그런 거미스마일이 해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미스마일 환자분이기 때문에 과계교합,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과계교합을 보이고 있던 것이 교정치료 끝났을 때 정상적인 교합이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윗니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전후의 형태의 치료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발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거미스마일 때문에 발치한 건 아니고, 옆모습 엑스레이 보시면 돌출이 굉장히 많죠. 웃을 때 보면 왼쪽 사진에서 잇몸도 많이 보이고 턱도 무턱이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돌출을 고치기 위해서 발치를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윗입술 밑으로 내려온 윗니 양이 한 5mm, 웃을 때 잇몸 많이 보이는 이제 거미스마일, 돌출, 무턱이 같이 동반된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전후 치료 전후 엑스레이 중첩을 보시면 이제 윗니가 잘 보시면 뒤로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위로도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거미스마일이 좋아지고 뒤로 들어가면 이제 돌출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은 턱이 이렇게 앞으로 회전을 하죠. 턱이 전상방으로 회전을 하니까 무턱이 좋아지고 층모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 웃을 때 잇몸 보이는 양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거미 스마일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층모를 보시면 입이 나왔던 게 좀 들어갔고요. 턱이 좀 작았던 게 무턱이 앞으로 나오면서 옆모습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렇게 층모와 거미 스마일이 같이, 돌출과 거미 스마일, 무턱 다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미 스마일의 치료법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치은 성형술 혹은 진지백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잇몸을 좀 잘라줘서 잇몸이 좀 덜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잇몸이 치아를 좀 많이 덮고 있는 경우, 그래서 치아가 좀 작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잘라주면은 치아도 좀 환히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잇몸도 좀 덜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교정 치료를 통한 개선에 부가적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툴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구강내 사진에서 보면 12번 치아를 먼저 보시면 이 반대쪽 치아에 비해서 잇몸이 굉장히 많이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웃을 때 보면 이를 잇몸이 굉장히 많이 덮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사진으로 보듯이 잇몸을 다전치, 앞에 치아 4개를 잇몸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치아를 많이 덮고 있던 잇몸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니까 조금 더 치아들도 훤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배열도 더 맞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분 스마일을 보시면 왼쪽에서 이들을 많이 덮고 있던 잇몸이 좀 제거가 되면서 오른쪽처럼 스마일이 좀 더 환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 거미 스마일 증상과 그 교정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거미 스마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